사망자만 무려 10명이나 났던 대형 산불이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죠. 그런데 절대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승희 아나운서 어떤 일인가요? 네, 경북 영덕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그 산불로 10명이 또 주민들이 숨졌고요. 예. 그리고 주택도 1,500여 채가 소실되는, 그러니까 좀 산불로 피해가 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은요, 2020년 9월 이후,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가까이 인구 감소가 꾸준히 이어져 왔던 그렇겠죠.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산불이 확산된 다음부터 갑자기 여기에 전입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려 36건이나 전입신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지역으로 새로 이사를 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비교를 해봤을 때 같은 기간 대비,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기간 대비를 했을 때 3.6배가 증가한 수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벌어진 일이냐.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특히 산불 주택, 그러니까 산불로 인해서 주택이 소실된 지역으로 전입신고가 되면서 이 좀 의아해.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네. 지금 산불로 타버린 집으로 전입신고가 됐다는 거고 인구 절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방 같은 데는 인구가 감소하는데 갑자기 전입신고가 늘어나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철우 지사의 브리핑을 보면 좀 해답이 있습니다. 집에 나올 때 옷까지만 자기 입은 옷만 가져왔기 때문에 추위에 떨고 있고 그 생활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이번을 계기로 산에 대한 정책을 바꿔서 집으로 지원해주는, 그래서 집이 없어진 분들은 집으로 지원해주는 이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화 이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산불 대책을 마련하는데 경상북도와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신 대로 이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주민등록 기준일로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전입신고가 늘어난 것이냐. 근데 손정혜 변호사, 이렇다고 해가지고 대상자가 됩니까? 일단 기준 일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4월 28일 전까지 전입신고, 주거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발표가 나고 보도가 게시되자 그 당일, 그 며칠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입신고를 했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 안동 역시 주택 관련해서 산불 피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보도 이후에 전입신고 3건이 발생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말 기준으로 통계치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조금 이례적으로 많은 전입신고가 이뤄졌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혹여라도 진짜 이사 오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허위로 이 재난지원금만을 목적으로 한 전입신고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실제 이사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님, 이거 기준이 주민등록이니까 이거를 좀 제한하면 될까요?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입 신고를 한다는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전입을 진짜 오는 사람도 해야 있을 되는 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있겠죠. 예, 그래서 전입 자체를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재난지원금을 노려서 이렇게 전입 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입 신고일로부터 해서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 그 대상자가 되는 사람 중에 어쨌든 이례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입 신고를 와서 거주를 하는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게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허위로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꾸며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아니면 뭐 사기라든지 이렇게도 좀 이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통해서 좀 이런 거를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거나 지원금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사람과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을 또 구분해내고 이렇게 전입신고를 허위로 했는지 여부를 구분해내기 위해서 이제 특정하는 문제에 또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다 보니 이 일단 기준을 세우고 선별 지원하기보다는 이 전폭적으로 어찌됐든 큰 지역 틀 안에서 이 보상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 끝에 이 경북도가 특별재난지역 5개 주민에게 한 27만 명이 넘습니다. 한 800억 규모로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수백억대 기부금도 지금 지급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실제 돌아가야 될 곳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예. 전방위적으로 그 지역이 굉장히 피해를 받고 경제 활동이 위축된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문제는 이런 재난지원금만을 목적으로 이렇게 허위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좀 양심적으로 가책을 예.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3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요. 참 이재민들을 화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좀 사진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그냥 한번 쫙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국자입니다. 구호품으로 간 물품들이에요. 프라이팬, 헌옷. 그러니까 강승희 아나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구호품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이재민들 사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소지품 하나 제대로 챙기기도 힘들었을 만큼 정말 급박하게 대피를 예. 하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필품이 현재 간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 기부 물품들을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 배송을 받은 물품들을 다 확인을 해봤더니 아까 보신 것처럼 기름때가 묻어있는 국자. 예.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위생에도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국자라든가 코팅이 잔뜩 벗겨진 후라이팬, 예. 혹은 뭐 보풀이 일어난 옷, 그러니까 세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옷들을 세탁해서 다시 쓰기에도 어려워. 네, 그러니까 예.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쓸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또 기부 물품으로 들어오면서 예. 좀 그 이재민들의 마음을 좀 더 안타깝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예.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양심이라는 손 변호사님 양심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집도 잃고요, 터전도 잃었는데 구호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실제로 쓰지도 못하는 거의 폐기품에 가까운 것도 엄청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호품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물품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리 비용까지 내야 되는 예. 가중이 있다라고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지금 그 청송군에 사시는 분은 쓰레기 모아서 무얼 하냐, 한 가지라도 입을 수 있는 것을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이 도와주는 마음은 좋은데 오히려 이런 모인 구호품 때문에 처리한 쓰레기 비용만 11톤 가까이 11톤 이른다. 이요? 그러면 11톤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물품을 줘야 되고 오히려 처리 비용이 드는 물품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재난이 일어나면 구호단체들이 내려가서 이제 도와주죠. 그런데 이경민 변호사님, 이 단체들도 지금 난감해하는 상황들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구호 물품이 오는 게 사실 종류가 다양하고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서도 어쨌든 정말 도움되는 그 구호 물품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이렇게 단체로 오는 구호 물품 중에 헌옷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게 뭐 다시 입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이제 헌옷들을 보내면서 심지어 이거를 또 이제 택배를 보내면서 착불로 보내다 보니까 예. 이 단체 입장에서는 이 헌옷을 지금 다시 이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헌옷, 쓰레기 이런 것들을 착불로 이제 받다 보니 그 착불 비용도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니까 하거든요. 착불이라는 거는 받는 사람이 그 택배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낸 비용이 70만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뭐 아직도 이제 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도착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뭐 20% 정도를 쓸 수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진짜 쓸지도 못하는 그런 물품들을 착불까지 이 택배 비용까지 내면서 이제 받다 보니까 예. 그 고통이 또 이만저만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이런 행동을 할 때 뭔가 도와주고 싶은 좋은 마음에서 했으면 택배비 개인이 하나를 보냈대요. 이 택배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착불로 해서 보낸다는 거는 이거 어떤 식입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이라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헌옷을 준다고 했을 때의 기분과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용까지 지불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 선의가 조금 퇴색될 우려도 있고요. 예. 또 많은 분들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또 내가 처리해야 될 물건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도와주는 마음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섬세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상처를 줄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예. 서로 역지사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실제 좋은 마음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의 그 마음까지도 꺾어버리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데, 강승희 아나운서, 사실 이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그 강원도 고성 산불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예. 이때 당시에 그 SNS를 중심으로 어떤 좀 잘못된 정보들이 확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안 입는 깔끔한 옷을 고성으로 좀 보내주시라.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좀 확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입는 깔끔한 옷이라고 이거를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이 헌옷, 또 입을 수 없는 옷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배송이 됐거든요. 예. 그 양이 53톤 중에서 30톤 정도가 입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고성군은 창고에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난감하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이거? 네. 예.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요. 또 이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에 예. 또 그때도 2023년인데요. 이때 쓰다만 학용품들, 그때 당시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생활용품들이 배송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고 물품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어쨌든 이게 도움이라고 생각을 했던 예, 건지 예. 이런 물품들이 배송이 됐고 특히 이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아무래도 위생 문제가 또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소독도 할 수 없는 환경인데 또 이런 또 중고 물품들, 좀 위생적이지 않은 물품들이 배송이 되면서 또 여기는 이재민들을 굉장히 또 난감하게 했던 그런 상황이 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성군에서는 이렇게 헌업 보내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도 중고 물품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폐기물이 무려 30톤에 가까이 넘게 나왔어요. 이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선의의 마음으로 하는 이게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뭐 장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 혹여나 이게 혹시나 이제 선의로 기부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까지도 다치게 만들까 봐 그런 게 좀 우려스럽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뭐 사실 이제 뭐 논의가 된 부분은 없는데 지자체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부 물품을 받아갈 때 어느 물품을 보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이후에 단체로 좀 이렇게 이 물품이 좀 가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좀 창구를 뭐 일어날 수 있는 쪽으로 좀 해결을 한다면 예. 그래도 검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을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과정이 생기면 또 인력과 비용이 들이게 되죠. 애초에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좋은 것들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